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사이다같이 속 시원한 일침으로 주간 이슈를 명쾌하게 해설하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님, 노영희 변호사님이고요. 그리고 시사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최 교수님은 어디선가 길이 굉장히 밀려서 고생하고 서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을 못 맞추겠다 싶으면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고요. 아니면 오늘 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쭉 가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최진봉 교수님하고 이 노 변호사님하고 워낙 명컨비라 정말 저희 그 월요일에 청취자 본부장님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노 변호사님 중심으로 또 진행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요. 행안위 오늘 국감이 이제 하도 화제니까 네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통해서 이제 오전 국감 상황을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계속 이제 이 천화동인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의혹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또 다른 핵심물인데 남욱 변호사는 원래 좀 노 변호사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는데 요즘에 연락이 안 되고 있죠. 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는 수많은 전화번호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아이고야. 네. 그러면 원래 좀 법조계에서 같이 일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남욱 변호사는 원래 송무를 안 했어요. 송무는 안 했다. 저는 송무 중심 변호사고 네네. 그 친구는 이렇게 좀 큰 건들, 금융계 관련된 큰 건들을 좀 주로 하는 친구라서. 원래 돈 관련 업무를 주로 그러니까 그 맡으셨구나. 돈을 좀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많은 고액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것도 좋아했고 또 2008년도에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변호사 됐는데 그 남욱 변호사가 그때부터 사실은 돈 관련된 쪽으로만 일을 해서 송무하고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잠깐 이렇게 집단소송 비슷하게 좀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걸 중간에 그만둔 경우가 있죠. 예. 그럼 일반 변호사와 다르게 돈에 관심이 많았다. 변호사들이 다 돈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분의 변호사뿐 아니라 돈의 누구나. 단위가 우리랑 틀리다는 거죠. 돈을 버는 방식이나 돈의 단위가. 근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룰 뻔했던 셈이네요. 최근에 문제가 터진 거. 일단 이룬 거죠. 이룰 뻔이 아니라 이룬 거죠.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들이 아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자꾸 저처럼 송무만 계속 한 10몇 년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좀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거든요. 그럴 때 눈을 돌리는 게 바로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하는 그런 시행이나 이런 쪽이에요. 개발. 시행, 대장동 개발 같은.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하다가 중간에 교도소 가는 확률이 90% 이상이고, 그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오는 게 한 15%, 아직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련을 못 버리고 헤매는 게 한 2%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게 한 1, 2% 되는데 남욱 변호사는 그 1, 2% 중에서도 상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상당히 이제 부동산 개발에 눈을 떠서 이 분야에는 오래전에 또 투신을 했고 그럼요. 그리고 중간에 성과를 읽어냈던. 중간에 실패했잖아요. 한 번은. 네, 중간에 한번 실패했고. 우리는 그런 거 못 견디지. 걔는 그런 걸 견디지만. 그런데 그때 로비 의혹으로 구속까지 됐었던 건데 재판 결과는 무혐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남욱 변호사가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인가 뭔가를 이제 변호사 하자마자 됐단 말이에요. 정치에도 이제 발을 걸쳤군요. 그런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재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런 쪽으로 신경 많이 썼던. 그래야 또 로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려면은 결국 PF로 돈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끌어올 수 있는 그 타임에 바로 그 당시 저축은행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을 이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자기 그 동업자하고 같이 무슨 개발 시행하는 회사를 같이 차려가지고 1,15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금액의 돈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끌어와요. 근데 끌어오는 과정이 사실은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교도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걸려있는 혐의는 그런 건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그 검사였겠죠. 윤석열 검사가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이 돈 관계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가 보통은 딱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런 쪽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오로지 건드린 게 그 LH에서 손을 떼게 만들게 로비했다는 것만.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변호사를 봐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사를 되게 엉터리같이 해가지고 무죄가 나게끔 하는 전부 다 기소시키면서 또 하나는
A하고 B하고 C하고 범죄가 있으면 그중에 가장 쉽고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거 하나만 기소해. 나머지는 안 건드려. 네네. 여기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인데 변호사법 위반이 얼마나 그렇게 될까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제일 약하거든요, 형량이.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기소를 시켜주면서 나머지 것들은 안 건드리는 쪽으로 혹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한다. 지금 일단은 뭐 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심 추정이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 의심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의심을 하는데 일단 그건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제가. 법조계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검사가 이 봐주는 방식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1691님 청취자님이신데요. 배송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또 들어주고 계신데 시사는 2% 하나면 끝이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전도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딴 프로도 있습니다. 네. 딴 프로도 있다고 그러시면 없다고 그러셔야죠. 딴 것도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서 그럼 가끔 최진봉 교수님이 빠지시면 우리 노변님하고 둘이 가도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법조 이슈가 좀 어렵거든요. 네네. 일반인한테는.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이구나.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남욱 변호사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이제 가끔 인터뷰하는 장면도 화면에 나오고 오늘 새벽에 들어오는 장면도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이게 갑자기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된 거예요. 공항 패션이 헤어스타일도 너무 좀 특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찢어진 청바지에 또 이제 많은 그 네티즌들이 저 슬리퍼가 뭐 명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좀 원래 이렇게 변호사로는 좀 특이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아주 단정한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좀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분은 사람을 지금 만나지 않고 사실은 좀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좀 미국 가서 이제 사람들 안 만나고 또 얼굴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면도하거나 이렇게 이발소나 미장원 가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머리 약간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냥 왔는데 그래도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건 조금 비상식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약간 초현실주의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옛날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엔 그래도 로비라니까 정장을 하고 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보통 키 같은 거 입고 다니고 편하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 친구가 입고 다니는 옷이 다 명품인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는 명품은 명품인데 꾸안꾸로 하는 것 같아요. 꾸안꾸 명품으로. 네. 자, 이렇게 그 특이하게 이 어쨌든 공항 패션까지 화제가 된 남욱이라는 인물. 자, 귀국해서 지금 일단 남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시죠. 죄송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앞에 좀 부탁드립니다. 50억 클럽이나 350억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많이 들어보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이 남욱 변호사의 귀국 육성을 듣는 순간 최진봉 교수님이 합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KBS 사장님. 주차장. 제가 어디서 밀리신 거예요? 주차장에서 밀렸습니다. K본부 주차장에서 밀리셨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네. 이 PD님 사장님에게 전해주세요. 네. 네. 뭐 이제 주차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이륜차를 타시는 건 어때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괜찮은 생각인데요. 겨울에 위험합니다. 추워요. 요새 날씨가 좀 추워져서. 자, 이 지금 들으신 목소리 남욱 변호사 귀국했고 공항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취재 열기도 그렇고. 자,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는데 작게 들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있어요. 자, 귀국 시점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을 맞추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남 변호사의 귀국 모습 일단 지금 대장동 이슈가 국감장도 점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건과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아주 깊숙이 개입한 사람이에요. 핵심 인물이죠.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시도했다가 안 되고 두 번째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연관돼 있던 사람을 알려주고 있고 남욱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나라인가 새누리당 청년 부위원장도 했잖아요. 그 정치계 인맥이나 아니면 그 중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로로도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분명히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형 로펌을 지금 변호사로 선임을 했잖아요. 준비를 해왔을 텐데 제가 볼 때는 3명의 말이 일치할 건지 예를 들면 남욱, 정영학, 그다음에 김만배 이 세 사람의 말이 다를 건지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됩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김만배 그리고 대척점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김만배 씨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립 상황에서 자, 남욱 변호사는 왠지 정영학 회계사와 한 팀 아니냐 했는데 또 이제 일부의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요즘엔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왔어요. 여기에 한 명은 이제 공공 쪽에 자리를 받고 있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되겠죠. 자,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 변호사님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궁금한 게 귀가했다가 자진 출석할 걸로들 많이 얘기했는데 전격 체포가 됐어요. 그럼 이 체포가 48시간 이 조사받고 구속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럼 뭐 혐의와 구속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 그 원래는 19일 날 출석하기로 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이 됐어요. 검찰이랑. 그랬는데 오늘이 지금 18일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전격적으로 한 건 이제 하루 정도 좀 정리하고 올 시간을 주려고 했다가 그렇게 안 된 게 이제 아마도 좀 사안을 급박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봤자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에 불리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은 원래 약속 잘 안 지키니까 18일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고 맞다. 체포가 맞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남욱 변호사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좀 해서 어디서 묵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만날 수 있게 좀 어레인지를 해달라 그랬더니 오늘이라도 만나려고 하셨는데 네, 원래 만나려고 제가 그래서 아까 카톡을 보내놨는데 근데 어차피 체포돼가지고 그건 불가능하다. 무산됐네요. 네, 그래서 그건 무산이 돼서 변호사들한테 접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요점은 자기는 1,100억 배당만 받았지 아무것도 개입을 안 했다. 2015년 이후에 그 주장이었잖아요. 인터뷰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100억 배당을 받을 동안에 그럼 자기는 2015년부터 2018년, 19년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정영학이나 뭐 조현성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당연히 자기에게 또 유리하게 뭔가 했겠죠. 본인들 뭔가 또 조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일단은 검찰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풀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의 관계, 이제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이제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거는 그런 그 관급의 뇌물을 줬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은행이나 이런 그 금융을 담당하는 쪽에다가 또 역시 배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배임 증제를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이에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절차적이나 행정적인 문제를 뭐 이상하게 좀 처리한 게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뭐 350억이니 50억 클럽이니 뭐니 되게 많고요. 또 남욱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했을 때 수표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사실은 유동규 씨에게 줬다라고 주장했던 처음에 이제 검찰이 4억 원의 수표. 그런데 이거를 또 검찰은 영장실질심사하면서는 그 4억 원은 수표 그건 아니다. 현금으로 준 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4억의 출처가 남욱 변호사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지게 되면 돈이 지금 서로 엉켜 있다는 게 지금 일단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엉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남욱 변호사가 주체적으로 혹은 공동정범으로서 뭔가 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물, 배임, 뭐 횡령 이런 것들 아마 다 같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야, 일이 커지네요. 일이 많이 커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그 김만배 씨 관련된 정영학 씨 녹취록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말한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이네 아니네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350억 그 클럽에다 돈을 뭐 주네 안 주네 그럼 자기가 7명 명단 안에다 준 것 같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얘가 또 와가지고 이제 허언이네 아니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건지.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죠. 네,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하게 되면 영장 당연히 칠 것 같고. 지난번에 김만배 씨 할 때 엄청나게 검찰이 지금 망신당했으니까 이번에 남욱 변호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밝혀내는 어떤 하나의 방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검찰은 김만배 이 최대 주주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다만 수사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또 한 축을 퍼즐을 담당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지금 조사가 오늘 당장 시작될 상황이니 얼마큼 철저히 준비할 것인가.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좀 듣고 있을 때
노 변호사님 팬들의 문자가 엄청났어요. 그랬군요. 네네. 저희 팬들은 없고 다.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의 팬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희 KBS는 가뭄에 콩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저희는 공정방송, 균형 잡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3351님, 저희 청취자님. 최진봉 교수님의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반찬 같아요. 지금 병원 입원 중인데 매일 듣고 있어요. 제 기쁨이고 빨리 치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또 치유 기원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병원 밥이 맛이 없잖아요. 대체로. 건강식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점심 반찬 같은 웃음의 소리자니까 또 시원한 동침이나 그렇죠. 톡 쏘는 이런 또 맛을 가지고 계신 최 교수님의 웃음소리뿐 아니라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논평도 함께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앞으로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어떤 사실이 새로 드러날 것인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 증빙하는 과정에 참고인 역할도 하겠지만 본인도 둘러리가 아니다. 그럼요. 핵심 인물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렇죠. 인맥도 끌어들이고. 맞아요. 아까 이제 PF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얼마의 돈을 투자자로부터 이제 또 끌어왔느냐. 이런 역할이 있으니까 그 1,000억이 넘는 배당을 받았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돈이 갔겠냐 하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수사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 할 거예요. 책임을 따르. 그럼 당연하죠. 나는 뭐 불법한 게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딴 사람한테 떠넘기는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녹취록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편집해서 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녹취록을 전체를 신빙성을 확인도 안 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속영장 기각된 뒤에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녹취록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건지 전체 내용하고 내용은 맞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고 보여지고 남욱 변호사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관계없다고 계속 미국에서부터 인터뷰했잖아요. 본인은 모른다. 그전에 이미 손 뗐다. 근데 지금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가 실제적인 어떤 그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하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그 일을 쭉 진행해 온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실권을 좀 놓치면서 김만배 씨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주요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남욱 정의학 두 사람이 김만배 씨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다시 뺏어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세 사람이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충돌 과정에서 서로가 더 많이 돈을 썼다고 하는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름도 나왔고 50억을 줬다. 나는 뭐 그때 그랬다잖아요. 김만배 씨도 뭐 나는 얼마를 썼다라고 했더니 뭐 남욱인가 정의학 씨도 본인도 얼마를 썼다라고 해서 더 많이 썼다라고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더 많이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익 배분 과정에서.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게 녹취록에 들어있어요. 그 녹취록의 내용이 일정 부분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진실을 근거해서 썼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진실성부터 따져야 되고 각자의 주장만 보지 말고 대질신문해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다가가는데 상당히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희가 볼 땐 쟁점은 그냥 여기로 모여지는데 합의 350억. 자, 1인당 50억 약속 클럽인데 이건 뭐 국감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박수영 의원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5명 이름이 나왔는데 7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게 5, 7이 35가 되는 거죠. 350억. 여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엇갈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육성으로 들어볼까요? 50억씩 뭐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그 얘기를 직접 들으셨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 들었었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니들이 이런 비용을 내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혔었습니다. 50억 클럽 논란에 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들으셨습니다만 김만배 씨는 사실 아니다. 50억 클럽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은 그냥 퇴직금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재 위로금이 포함된 남욱 변호사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니 어쩌면 나는 비용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 이제 이익 배분을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이제 취지였겠죠. 자, 이게 누구 말이 사실인지 노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밝혀내게 될까요? 저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있는 것부터 확인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50억은 뭐 그 7명에게 50억씩 줬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지금 당장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그거보다는 이미 확인된 걸 먼저 봐야 돼요. 뭐가 확인이 됐냐면 이게 안 움직이네. 뭐가 확인됐냐면 지금 그 정재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있죠. 그 사람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정재택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동산 컨설팅 하는 사람인데 이 인물은 저기 윤석열 후보 쪽에 장모와 법정 소송 투쟁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재창. 아 이름이 다른 사람이군요. 다른 분. 정재택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최근에.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유동규에게. 근데 뇌물을 줄 때 이 사람이 혼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하고 같이 만들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셋이서 같이 줬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셋이 같이 줬는데 이게 뇌물 공여는 7년이 공소시효인데 7년을 넘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자 그러면 남욱이 정재창이라는 사람 통해서 유동규에게 돈을 줬다는 건 일단 확인된 거잖아. 처벌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럼 이런 식의 패턴이 과연 한 번만 있었겠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영학도 사실 여기 돈을 줬다는 게 인정이 되는데 본인들의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정재창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만 줬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핵심이 아니라면. 그렇지만 남욱이나 정영학은 한 번만 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규 씨랑 또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한 번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아니고 한 번 줬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어디 갔는지만 찾아내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밝혀내다 보면 정재창,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자 모두가 다 준 게 다 나오고요. 그것들이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350억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녹취록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녹취록에 나와 있는 말 하나하나가 사실이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구조를. 전체적인 그 안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벌었어. 이거 첫 번째 나오는 얘기.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경비를 모두 제하고 남는 걸 가지고 나눠 가지기로 했잖니.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그럼 경비를 제하고라고 하는 그 부분은 포인트예요. 그럼 경비를 어떻게 제할 거니 물어보니까 김만배 나 이렇게 썼어. 정영아 이렇게 썼어. 남욱 당연히 이렇게 쓰게 나오겠죠. 그렇죠. 썼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썼다는 게. 원래 썼다면 그냥 그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떠들면서 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썼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은. 경비를 썼다라고 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 다른 식의 시커먼 돈을 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결론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스스로는 인정한 거예요. 그럼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럼 아까 정재창이라는 사람이 돈 준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옛날에 성남시 의회 의장, 의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다 돈이 이렇게 저렇게 막 들어갔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서로 그거를 자랑삼을 하듯이 부풀이든 안 부풀이든 어쨌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그런 걸 찾아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할 때 자기가 사장을 밀어내고서 나는 내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장이 누구예요? 황 씨인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 황 씨를 찾아야죠. 황 씨 물론 조사했다는 얘기 나옵니다만은 황 씨가 수많은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유동규의 배임과 관련해서.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다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핵심은 이재명과의 연결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찾아내는 거는 검찰 몫이고 만약 그런 걸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유동규 선에서 끝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전임 사장 황 씨도 지금 검찰의 수사선상에 등장을 했고요. 지금 이 사안이 이제 오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남 변호사가요 2014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대장동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된다면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되고 대장동 사업이 이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그 대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아니 명분도 좋으시잖아요.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로. 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관된 상태에서 시장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네 지금 이제 들으셨는데 자, 지금 이제 공사 사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인물은 이미 언론에 등장을 해서 당시 이제 황무성 당시 사장이 있었는데
이 유동규 이 기획본부장은 밀어내고 내가 사장 될 것이다. 이런 공언을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 윗선 결국 유동규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녹취록에 그분이 주목을 받는 건데 오늘도 그 얘기가 계속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분 이재명 지사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면 지금 안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온갖 의혹들 다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뭐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도 그래요. 이 녹취록이 어디서 녹음이 된 거냐면 그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이걸 설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분들한테. 대장동 주민들에게. 그렇죠. 주민들에게 땅이 수용되면 분명히 우리가 좋은 개발해서 더 많은 이익 드리겠습니다. 그럼 온갖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동의해줘야 수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온갖 좋은 얘기 다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좀 더 과장돼서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진실만 얘기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좋은 그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지 부정적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동규 씨하고 남욱 변호사가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을 수도 있죠.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 한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뭐 유동규한테 지시를 하거나 유동규를 거기 앉혀가지고 본인이 돈을 받았거나 그러려면 뭐하러 민간 공동 합동 개발을 했겠어요. 민간 개발하던 놔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했으면 5,500억도 민간이 가져가면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굳이 그때 반대했던 예를 들면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관 같이 공동 합동 개발하려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자체가 뭐 유동규가 나중에 사장 된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잠입 연망을 물론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자격이죠. 국정감사 이제 행안위에 출석하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 집요한 공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다.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한번 그 오늘 국감 출석 모습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재명 최고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 모습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가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에 당론으로 작물을 회수하는 걸 방해를 해서 제가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네,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민간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 작물이 될 뻔한 걸 절반을 회수해 왔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제 민간 부문의 배당을 분배하는 일은. 자, 오늘 뭐 국감에서 오전 내내 상당히 좀 강공, 거기에 대한 또 강역공 이렇게 펴가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노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분 이재명 지사일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그 녹취록에 지금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 할 리가 좀 없고 아닌 것 같다 그랬죠. 그다음에 관계자들 전부 다가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허술하게 특히 김만배 씨는 뭐 녹취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 만약에 그분을 이재명이라고 지칭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다면 역공작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상 이재명 시장을 당시 이재명 시장을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에게 그렇게 돈을 무식하게 줄 수는 없어요. 네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네, 전체 구조상.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하는 말들이고 실제는 돈을 준 쩐주들이 가장 핵심 인물일 것 같아요. 쩐주가 핵심이다. 네, 좋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르면 내일 남욱 변호사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도 나와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남욱은 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국에 있는 김만배처럼 그렇게 성실히 온 것도 아니고 나가 있었었고 여권이 무효가 됐고 그리고 사실은 매우 핵심적인 인물이고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김만배 씨는 강경화도 있지만 얘는 강경화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건강 이런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개인적으로 잘하시니까 이거 참 이게 남욱 변호사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위례 신도시 건도 걸려 있고 관련이 많아서 사실은 핵심 인물이라서 궁금합니다. 네. 될 것 같아요. 자, 최진봉 교수님 끝으로 딱 한마디. 국감 진행 중이고 내일 모레 또 국토위가 있잖아요. 지금 오전에는 좀 이게 이재명 지사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맞아요. 그럼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뭐 지금 현재 상으로 보면 그렇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걸 가져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도리어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그대로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달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도 이 이슈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월요일 주간 이슈 먼데이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